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7만 명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파력이 강한 BA.2.75 감염이 국내에서 또 발견됐습니다. 추가 감염자는 인도에서 입국한 한 사람인데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오미크론 변이 대응용 모더나 백신에 대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 백신은 초기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BA.1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이가 백신입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170여 명으로 처음으로 100명대로 떨어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지난 4월 말부터 누적 발열 환자는 477만 2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99.99%가 완쾌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원숭이 도청 확진자가 한 달 새 5배 가까이 늘어서 14,000명을 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검사와 대응이 너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보유하던 비트코인의 75%를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가 언제 풀릴지 불확실해서 현금 확보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매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수가 사흘 연속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5,200여 명 감소한 7만 1,170명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3만 1,000여 명 증가해 급증세가 계속됐지만 규모는 1.8배 증가로 17일간 이어온 더블링은 주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에서 입국한 한 명이 전파력이 강한 BA.2.75 변이 감염자로 추가 확인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명 증가한 107명으로 40일 만에 10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7명 늘어 누적 24,794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큰 BA.5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루 30만 명이 확진돼도 문제가 없도록 병상을 확충하고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이틀째 7만 명대로 유행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일주일마다 확진자가 2배 급증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자 정부는 하루 최대 30만 명이 감염돼도 대응 가능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애초 20만 명 확진에 대비했지만 유행 급증세에 관련 방안을 보완한 겁니다. BA.5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수가 매우 빠릅니다. 또 정점 시기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30만 명 이상이 발생되더라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 대응을 환자 규모가 늘면 시차를 두고 위중증 사망이 잇따를 수 있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현재 5천여 개 병상으로는 하루 15만 명 정도 대응 가능하다며 4천여 개를 추가 확보해 30만 명 확진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추가되기 전까지 병상을 미리 확보해내는 숫자가 1,400병상 행정명령 발동하는 게 되겠고요. 추이들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는. 빠른 진단과 치료를 위해 검사부터 처방, 진료를 한 번에 보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이달 말까지 10,000곳으로 늘리고 진료 당일 치료제 처방과 병상을 연계하는 패스트트랙 대상도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합니다. 또 오는 25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고 종사자는 일주일에 한 번 PCR 검사를 받도록 관련 방역을 강화합니다. 이외에도 환자 급증에 따른 검사 수요를 고려해 임시선별진료소 70곳을 운영하고 전국 모든 편의점에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합니다. 한편 중증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먹는 치료제 94만 2천 명분을 추가 구매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나누어 도입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하도록 개발된 모더나 이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모더나의 한국 법인인 모더나 코리아는 어제 식약처에
모더나 스파이크 박스 2주의 비임상 임상시험 결과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신청했고 이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백신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인 우한주와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주의 항원을 각각 발현하도록 개발된 mRNA 기반 백신으로 기존 백신을 기초 접종한 뒤 추가 접종에 쓰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모더나 측은 이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했을 때 3차 접종만 했을 때보다 BA.5에 대한 중화항체 농도가 6.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처음으로 100명대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서 그제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발열 환자 170여 명이 새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말부터 누적 발열 환자는 모두 477만 2,290여 명이며 이 가운데 99.99%에 해당하는 477만 1,860여 명이 완쾌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서는 그러나 주변 나라와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BA.5가 급격히 전파 확산하는 데 맞게 최대로 각성 긴장해 방역 사업의 고삐를 더 바싹 죄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의대 연구팀이 가정의학과 환자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42만 8천여 명과 같은 수의 비감염자의 의료 기록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코로나19 환자는 감염 뒤 첫 4주 동안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6배, 당뇨병은 81%가량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5주 뒤부터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해서 12주 뒤부터 1년 사이에는 일반인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도창 감염 사례가 전 세계에 14,000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 질병에 대해 국가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거브라이소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0일 스위스 제네바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원숭이 도창이 14,000건 발생한 점을 확인했고 이 질병에 따른 사망자가 아프리카에서도 5명 나온 점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21일 국제보건긴급위원회를 소집해 원숭이 도창 확산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열에 강하고 흠집이 잘 나지 않아 인기를 끄는 가정용 세라믹 식탁이 갑자기 산산조각이 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걸 올려놓거나 외부에서 충격을 가한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부서져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가정집입니다. 식탁 상판은 온데간데 없이 다리만 남았고 바닥엔 각종 파편과 음식물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니, 뭘 누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탁 친 것도 아닌데. 지난해 3월 A가구 업체 온라인몰에서 산 세라믹 식탁이 퍽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12mm 두께의 강화 유리에 700도 열처리를 해 만든 세라믹 글라스 제품입니다.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는 업체 말만 믿고 제품을 산 소비자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 발목에 가서 피가 나더라고요. 청심만 먹었는데도 그냥 자꾸 이름 주저앉은 게 그냥 머리에 떠올라갖고 저녁에 자다가 깨지고 식탁 밑에도 막 찍혀가지고 빼내고. A 업체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고 정확한 파손 원인을 파악 중인데 YTN 취재진에 세라믹 글라스의 주된 소재인 강화 유리에 불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B가구 업체의 세라믹 식탁도 사용한 지 1년 반 만에 상판 일부가 쩍쩍 갈라졌습니다. 3mm 세라믹 밑에 10mm 강화 유리가 붙어 있는 제품인데 이 업체도 세라믹이 아닌 강화 유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고온을 가했다가 곧바로 냉각해 만드는 강화 유리는 일반 유리와 비교해 외부 충격에 강해 자동차, 사무용 책상 등에 흔히 쓰이지만 100만 분의 1 확률로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자연 파손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강화 공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응력이 균일하지가 못하다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그런 파손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한국소비자원에도 지난 3년 사이 28건에 달하는 세라믹 식탁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세라믹 식탁 사용 중 강화 유리가 파손되고 자연 파손 현상이 일어났다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라믹 식탁 자연 파손 현상이 이어지자 가구 업체들은 세라믹 글라스 소재 식탁 판매를 중단하거나 강화 유리가 들어간 세라믹 식탁은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한여름밤에 청와대를 둘러보는 행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8월 1일까지 열리는 시범 행사의 관람객 선정은 이미 사전 신청과 추첨을 통해 마감됐는데요. 낮과 사뭇 다른 청와대의 밤 정취를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개방된 이후 131만여 명이 방문한 청와대의 문이 밤 시간에도 열렸습니다. 청와대 본관의 파란 기와가 야간 조명을 받아 더욱 선명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정원을 거쳐 청와대 본관에 들어서고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 정면에 걸린 한반도 그림이 점점 크고 웅장하게 다가옵니다. 관람객들은 역대 대통령들이 외국 지도자들과 대면했던 접견실과 집무실을 둘러보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영부인들이 사용했던 공간인 무궁화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어 수궁터를 거쳐 대통령 관저, 상춘제, 녹지원 등 청와대 경내 곳곳을 산책합니다. 관저에서는 한여름밤의 정취를 돋우는 퓨전 국악 공연이 열리고 상춘제는 창호를 활짝 열어 내부 모습을 보여줍니다. 녹지원 일대에는 레이저 조명으로 반딧불이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것 같은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사전 공개 행사에 초청됐습니다. Where we have been living as foreigners for so long, and it's very beautiful to be able to see not only the background but also see how we're integrating and how everything is changing through the years. So it was a very beautiful experience.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한여름밤의 청와대 산책 행사는 12일간 한시적으로 열립니다. 청와대 개방을 5월 10일부터 진행했고 국민들의 많은 성원으로 인해서 시범적으로 야간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단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이번에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사전 신청과 추첨을 통해 선정된 1,200여 명이 참여하고 추후 야간 행사의 확대 여부가 검토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이 대학로에 첨단 설비를 갖춰 거의 모든 장르 공연이 가능한 쿼드라는 이름의 극장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창작한 작품을 서울 25개 자치구로 공급하는 이른바 유통극장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예술가는 다시 뛰고 시민은 다시 찾는 대학로를 만들겠다며 문을 연 극장 쿼드입니다. 쿼드란 숫자 넷을 뜻하는데 핵심 시설인 극장의 사각형 모양의 차관에 이 같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1989년 개관한 동숭아트센터를 최근 2년간 48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했는데 무대와 객석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가변형 극장입니다. 250여 석의 중간 규모 공연장이지만 최첨단 설비를 심어서 클래식 콘서트부터 무용, 연극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예술 공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 공연 형태 이런 것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블랙박스 극장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쿼드의 지향점은 1차적인 창작과 제작 중심의 극장입니다. 여기서 만든 작품을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 공급하는 유통극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공연을 통해서 작품의 퀄리티를 높이고 또 작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한 브랜드화가 돼서 결국은 그게 좋은 작품으로 레퍼토리가 돼서 계속 재공연될 수 있는 이런 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쿼드 개관을 맞아 다음 달 28일까지 6주간 페스티벌이 펼쳐지는데 관람료는 모든 좌석이 15,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이날치 콜드플레이와의 협업으로도 유명한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극단 풍경의 연극 5일, 재즈 보컬리스트 문, 클래식 연주자 몰토 콰르텟 등 쟁쟁한 12팀이 참여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75%를 매각했다고 현지 시간 20일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이날 2분기 실적 발표에서 2분기 말 현재 보유 비트코인 약 75%를 법정 통화로 전환했다며 대차 대조표에 9억 3,600만 달러의 현금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보유한 비트코인을 대량 매각한 이유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가 언제 풀릴지 불확실해서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초 15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는데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이 나면서 이번 매각으로 수억 달러의 손해를 봤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5월 비트코인을 이용한 테슬라차 구매 결제를 돌연 중단한 뒤 다시 지난해 7월에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 각종 원재료 값이 폭등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또 커졌습니다. 최근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왕십리에서 14년째 족발집을 운영하는 이기백 씨. 올해 들어 매출이 조금씩 늘기 시작해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최근 다시 걱정이 커졌습니다. 강한 전파력의 켄타우로스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옛날처럼 다시 또 이런 규제가 들어간다면 그나마 지금 숨통이 트였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또 시련이 올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서울 화양동에서 갈비찜 가게를 운영하는 홍성근 씨도 조마조마하기는 마찬가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매출이 회복되려면 갈 길이 멀었는데 껑충 뛴 식자재 값까지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등락의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가 원가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어느 걸 한 가지 하든 두 가지를 하든 그 상당히 매출에 영향이 클 것 같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9월부터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됩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원금 감면과 은행의 자율적인 대출 만기 재연장 지침을 내놨지만 혜택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2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감내하게 하는 거는 안 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지나 8월 중순 이후 확진자 수는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정부는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선별적 단계적인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이전과 같이 일상을 통제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한 끼에 10,000원을 훌쩍 넘는 고물가 시대. 저렴한 가격으로 따뜻한 밥상을 내주는 백반집의 인기는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재료값에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고 가격을 올리기도 부담스러운 처지라 백반집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식탁 위에 따뜻한 밥과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차려집니다. 고물가 시대 7,000원에 5첩 밥상을 내주는 백반집은 점심시간이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어머니하고 살고 있는데 집에서도 사실 반찬이 여러 가지 안 나와요. 차라리 이런 백반집에 와서 먹는 게 음식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치솟는 물가 탓에 사장님은 마냥 웃을 수 없습니다. 반찬으로 제공된 조기는 50마리에 8,900원에서 21,000원으로, 취나물은 2근에 8,000원에서 2만 원으로 가격이 2배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다른 반찬을 제공하고 있는데 오르지 않은 품목이 없어 식사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급등한 재료값을 감당하지 못해 이번 주부터 백반 가격을 1,000원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동네 장사를 하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백반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드실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안 좋았어요.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승부하는 기사식당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2,000원대였던 닭값이 4,000원을 넘어서면서 인기 메뉴인 반개탕과 초계무침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름 별미로 제공하던 열무김치는 몇 달 새 3배 넘게 뛴 열무 가격 탓에 상차림에서 아예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요일마다 한 번씩 가는데 가다 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뭐 사고 싶은 것도 못 살 때가 있어요.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는 잘 먹었다 한마디로 버틴다는 사장님들의 푸근한 인심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40, 50대 대출자 10명 중 3명은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동시에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3월 말 현재 40, 50대 다중채무자는 모두 256만 1,909명으로 같은 연령대 전체 차주 960만 5,397명의 26.7%를 차지했습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으로 금리 인상기에 상환 부담이 급증해 취약차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 연령대 차주 중 다중채무자 비중이 22.6%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40, 50대 고위험 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으로 40, 50대 다중채무자는 지난해 8만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물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7개 수입 생필 품목에 어제부터 0% 할당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수입 물가를 낮추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특히 수입 쇠고기에 대한 적용은 사상 처음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0% 할당 관세가 적용된 수입 쇠고기 등을 비축하는 냉동창고. 현장 점검에 나선 정부 관계자들은 관세를 물리지 않는 만큼 가격을 낮춰 유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 할당 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없애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등 7가지 품목에 적용됐습니다. 대두 10,000톤과 참깨 3,000톤에 대해선 낮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 지원 효과는 모두 3,29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물가 상승을 조금이라도 억제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는 1년 전보다 56.3%, 호주산은 88.8%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번 할당 관세로 5에서 8%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수입산 쇠고기가 포함된 건 처음입니다. 소비 감소로 인해서 우리 한우 산업까지 같이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쇠고기에 대한 소비 수준을 저희가 유지를 시켜야 되겠다. 닭고기 도매가도 14.8% 오르자 정부는 20에서 30%에 달하는 브라질, 태국산의 관세를 인하했습니다. 분유도 할당 관세 적용 물량이 10,000톤으로 확대돼 도입 단가가 내려갑니다. 하지만 축산단체들은 무관세 정책이 농가를 고사시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우 할인 행사 등 축산농가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주 등에 사용되는 주정 원료와 커피 원두, 쇠고기를 비롯한 7개 품목이 유통매장에 풀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쯤 돼야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로 대폭 높이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낮췄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2022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을 보면 아시아개발은행은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4월보다 1.3%포인트 높인 4.5%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월 3%에서 2.6%로 0.4%포인트 내렸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금리 인상과 세계 경제 성장세 약화가 성장률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공익 목적의 연구나 민간 기업이 하기 힘든 원천 기술을 수행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과학 분야에는 대표적으로 키스트, 에트리, 카리 등 25개 출연연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이들 출연연들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